도내 공공기관 직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해에서는 공공기관장이, 밀양에서는 공무원이 판정을 받아 김해시청과 밀양농업기술센터가 폐쇄됐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돼 26일 오후 5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1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반도를 휩쓸었던 역대 태풍과 피해를 정리했습니다. 경남 상공회의소협의회가 김해공항 확장 취소와 가덕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 N차 감염이 도내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공공기관장이, 밀양에선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도내 공공기관 직원이 코로나19로 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자가 머물렀던 김해시청과 밀양농업기술센터는 전면 폐쇄됐습니다. 보도에 장보영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이 밖으로 우르르 빠져나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시청에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김해시청과 김해도시개발공사 건물이 긴급 폐쇄됐습니다.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장인 경남 208번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 화순과 무안으로 부부 동반 골프 여행을 다녀온 뒤 25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골프 여행을 다녀온 8명 중 7명이 모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208번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허성군 김해시장을 포함해 간부 공무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4일 시청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시청 간부 회의에 참석하여 도 역학조사관이 당일 회의 영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회의 참석자 중 밀접 접촉자 8명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중 검사를 실시했고, 밀접 접촉자 8명과 허 시장은 26일 오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았고 자가 격리 중입니다. 하지만 골프여행 확진자 중 2명이 교사인데다 203번 확진자는 20일 양산의 한 골프장에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가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양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213번 확진자는 전주 농촌진흥청 교육에 참여한 뒤 고열과 설사 증상을 보였습니다. 확진자가 코로나 감염 증세가 있었던 24일과 25일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기센터는 폐쇄됐고 직원들도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관련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경남도는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전 도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도는 26일 오후 5시 현재 기준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10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는 거제시에서 3명, 김해시 6명, 밀양시 1명입니다. 거제 지역 확진자는 25일 확진을 받은 경남 201번의 확진자의 농장 일을 도와줬던 가족 3명이며 김해 지역 확진자 6명도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202번, 203번 부부와 함께 8월 18일과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부부 동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밀양 지역 확진자는 경남 도내 첫 공무원 확진자로 밀양시는 확진자가 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를 즉각 폐쇄 조치했습니다. 도는 확진자들과의 접촉차를 파악하는 한편 감염 경로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확진자 부부가 보건소 직원 주변에 침을 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직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김진재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50대 부부가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기도 한 이 부부는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17일 보건소 직원들이 검사를 위해 해당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부부는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주변에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 여직원 둘이었었는데 포옹을 하고 이제 너희들도 나하고 접촉했으니 접촉자가 됐고 너희들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부부는 결국 검사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의로 침을 뱉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식용색소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을 뱉자 초록색 침방울이 마치 분무기로 뿌린 듯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갑니다. 단 한 번 침을 뱉었을 뿐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 전염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의로 침을 뱉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침을 뱉었다면 자칫 감염될 수도 있는 상황. 전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말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넓게 전파될 수 있다며 침 뱉는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침을 뱉으면 비말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그 주변으로도 작은 에어로졸에 의해서 주변의 분들의 공기 감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과거 한반도를 강타했던 역대 대형 태풍과 피해를 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 당시 강원도 강릉의 강수량은 870mm로 기상 관측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고 초속 56m가 넘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5조 1천억여 원. 역대 태풍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뒤를 이어 2003년에는 태풍 매미가 4조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혔고 태풍 올가도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풍속으로만 보면 태풍 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60m의 강풍으로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수많은 건물의 간판이 날아갔으며 엄청난 파도와 해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1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명피해로만 보면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태풍은 1959년의 사라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849명에 이르렀습니다. 뒤를 이어 1970년대 태풍 베티가 510명, 1987년 태풍 셀마가 345명, 2000년대 태풍 루사로 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태풍의 세력이 꺾이지 않은 채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까지 접근하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접근하는 태풍의 발생 빈도수가 높아졌고요. 단시간에 많은 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당 50mm 이상 내린 일수가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보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태풍의 위력.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다시는 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가장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을 꼽는다면 의령군인데요.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지난 3월 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의령군수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의령군수 재선거를 두고 벌써부터 의령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현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전 기자, 먼저 내년 재선거를 앞둔 의령군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죠.
말씀하셨듯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현재 의령군은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군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령군수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인데요. 내년 4월 치러지는 의령군수 재선거를 놓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선두 전 군수가 군수직을 잃었고 이와 함께 이 전 군수와 오영호 전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모두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현재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만 9명입니다. 네, 그럼 벌써부터 의령군수 재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의령국민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운동 아닌 선거운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내년 재선거를 준비한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10일 전국면에서는 한 교육장에서 일부 인사들이 교육에 참석한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들은 평소 일면식도 없거나 이름조차 생소한 사람들의 뜬금없는 방문이 선거를 위한 목적 외에는 없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의령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군요. 내년 재선거를 놓고 미래통합당 소식이 또 이슈로 떠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인데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령군수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하겠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의령군수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지역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는 압박으로 이 같은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령군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현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인사 9명 중 7명이 통합당 소속인데 이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를 할 경우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령군수 재선거를 놓고 의령군 내에서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재선거뿐만 아니라 의령군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선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군수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20억 원이면 낙선, 30억 원 이상 뿌리면 당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선거 때만 되면 제일 말 많고 금권 선거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데다 선거철만 되면 불법 선거 작업이 판에 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 며칠 전 SNS에는 자신이 의령군민이라며 누군진 모르겠지만 본인 집 문에 도넛 한 박스가 걸려 있었고 다른 마을 주민 몇 사람 집에도 도넛이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졌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만약 선거 관련이라면 의령군수 재선거를 놓고 벌써부터 가열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을 선거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의령군뿐만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 불거지는 금품 선거 이야기는 자주 들리는 내용이죠.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의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전주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창원시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시는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독려해도 광화문 집회 관련 감염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라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고 있는 시기에 시민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김해공항 확장 취소와 가덕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부산 상공회의소와 울산 상공회의소도 동참했으며 세 개 단체는 가덕 신공항이 소음, 안전, 확장성, 경제성 등에서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점과 세계적 환적항인 부산신항,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해 새로운 복합 물류 거점으로 도약할 가능성 등을 가덕 신공항 우수성으로 꼽았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제8호 태풍 바비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에 나섰습니다. 허 시장은 26일 마산 하포구 진동면 고현항과 신호동 고층 아파트 건립 현장을 찾아 위험 시설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강풍으로 인한 낙화물 요인 사전 제거, 선박 결박 및 계류 시설물 보강으로 사유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으며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 태세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여름철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어업 피해 복구비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복구 지원비는 1차 230여 건에 27억 1,300만 원으로 창원, 거제, 통영, 고성 등 4개 시군의 양식장 1,110헥타르에서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아직 진해만 일대 넓은 해역에서 발생하는 데다 추가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이달 말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복구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진해 충무지구 충무동, 중앙동, 여좌동 일원에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창원형 융복합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창원형 융복합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쇠퇴한 진해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근대 문화자산의 가치를 활용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 공동체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시는 올 하반기 진행한 후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영 두미도와 남해 조도 호도가 경남도의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도는 선정된 섬 2곳에 3년 동안 각 도비 15억 원을 포함한 30억 원을 들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생태여행지 조성 등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전문가를 투입해 섬 자원조사를 비롯해 섬 주민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주민 주도형 섬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28 마산 국화축제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일 동안 개최됩니다. 단일 화종 전국 최대 축제인 마산 국화축제는 마산 해양신도시를 주 행사장으로 어시장과 수산시장 장어거리, 돛섬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대표 작품인 희망의 등대를 비롯한 총 12가지 테마 45종 216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밀양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3곳이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받은 3곳은 밀양시 도시재생 추진지역 내에 있는 내1동과 내2동, 가곡동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해당 협동조합이 운영되면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과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양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 중심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특징인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대체로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함양, 거창 등 서부 내륙 지역은 최고 300mm까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토요일부터 다시 맑아지며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역시 해상도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립니다. 특히 강한 바람으로 파도도 매우 높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8.0m까지 일어 항해나 조업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외출은 가급적 피하며 식중독 지수가 높은 만큼 조리시설을 청결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